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후지에다 대 미토 홀리토크 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지에다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약체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하다. 미토를 상대로도 3전 전승으로 예외라고 볼 수는 없었던 편. 물론 후지에다도 오픈 플레이에서 마구골을 득점하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5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올 시즌 6승 1무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한 승리는 모두 한 골 차이의 신승이기도 했다. 미토의 문제는 공격에서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를 오픈 플레이에서 타격하지 못해 롱스로인으로 겨우 한 골을 쥐어짜내는 데 그쳤다. 공격을 허용하는 횟수가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전력이라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 이를 공격력으로 메우는 것이 목적인데 최근에는 생각만큼 화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후지에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다득점 양상을 쉽게 만들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어떻게든 골을 쥐어짜내면서 한 골 차이의 신승을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이다. 미토도 수비적인 난조에 비해서 최근 화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쇼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라와는 슐츠의 공백이 아쉽다. 이미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지난 라운드는 슐츠의 고별시까지 치렀다. 일단 슐츠가 없어도 빌드업과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에서 별다른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 하지만 우라와가 쇼난의 강한 주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지난 대결에서도 4-4로 상당히 난전이 벌어졌기 때문 교토에게 0-1로 패했다. 같이 강등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6점짜리 경기나 다름이 없었는데 패하면서 결국에는 19위로 하락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쇼난이 하이프레스에 고전하는 모습. 자신들이 역습이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강한 팀이지만 정작 자신들도 압박 대응이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다. 우라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데 쇼난의 수비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쇼난이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한 것은 아니었다. 주력을 살려서 서서히 기회를 창출한 면모는 있었고 박스 타격으로 PK까지 얻어내는 모습. 물론 이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아쉽긴 했지만 쇼난의 공격적인 플랜도 아주 먹통은 아니었다고 본다. 우라와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슐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빌드업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 물론 쇼난의 경우도 상당히 빠른 주력으로 난타전 양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본인들도 압박 대응이 아주 뚜렷한 모습은 아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니가타 대 사간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았던 편이다. 특히 니가타는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 물론 올 시즌에는 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실점률이 지난 시즌만큼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는 사포로 상대로 웅크리고 한 골차 승리를 거두는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간도스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 전반까지 넘나들면서 상대가 편하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간도스 입장에서는 체력이 빠져버린 후반이 상당히 이슈가 될 듯. 실제로 올 시즌 후반 실점률은 경기당 0.9골이고 이 순간에 압박이 헐거워지게 되면 상대의 빌드업을 꽤 자주 허용해야 한다. 니가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상당히 사간도스가 압박을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니가타가 원하는 빌드업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차하면 니가타가 점유율을 다소 낮추고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이와타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타가 첫 대결에서는 저메인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5-4로 꽤 극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다만 당시에는 가와사키가 기동성이나 공간을 내주는데 꽤 단점이 뚜렷했던 편. 가와사키는 최근 자기 진영에서의 블록을 구성해서 버티는 것으로 히로시마의 공격을 막아낸 바 있었다. 오히려 이와타가 가와사키의 압박 유도에 당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저메인도 부상 이후에는 폼이 잘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가와사키의 약점은 활동량과 기동성. 하지만 이제는 상대에 따라서 자기 진영에서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상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도 실점 커버라는 약점을 줄일 수 있다는 실마리를 잡은 모습은 긍정적이다. 가와사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듯. 최근에는 자기 진영에서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상대의 빠른 기동을 막아세우고 있다. 이와타의 경우도 주포의 폭발력과 역습에 기대는 비중이 높아 블록 구성을 지공으로 공략하기는 어렵다. 주포 저메인의 부상 복귀 이후 폼도 썩 좋지는 못한 편. 금일 5번째 경기 시미즈 대 제프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누이와 주니오르가 징계로 빠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시미즈가 상당히 공격에서의 전력이 빠진 채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리스크는 있다. 다만 지바가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시미즈의 강점인 미드필더의 활용이 꽤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편. 실제로 지난 매치에서도 후반에 2골을 몰아치고 역전승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다. 지바의 압박 전술은 양날의 검이다. 시미즈의 전개를 앞선에서 차단하고 공격으로 이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바의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소모한다는 점이 단점. 앞서 언급했지만 힘이 떨어지는 후반에는 압박 강도가 낮아지면서 시미즈의 공 소유와 전개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시미즈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지바가 압박으로 전개를 앞선에서 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있다. 하지만 후반에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압박 강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플레이를 보여주기 힘들다. 물론 시미즈도 이누이와 주니오르의 이탈로 공격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못할 수는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가시와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를 상대로는 상성이 영 좋지 못하다. 특히 최근 오전에서는 3무 2패로 상당히 열세. 특히 가시와가 생각보다는 압박 라인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쿄는 최근 상당히 속도와 역습 상황에서 힘을 얻는 편이고 도쿄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내준 상대도 가시와다.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후쿠오카 상대로는 부진했지만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강한 편. 물론 최근 득점을 2골 이상 기록한 매치는 오래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시와를 상대로는 3-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기대 득점을 넘어서는 화력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GK가 45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등 수적인 열세를 가졌음에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기도. 도쿄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도쿄가 가시와를 상대로는 강한 편. 최근에는 속력을 살리는 식으로 상대의 배후를 침공하는 식으로 재미를 꽤 보고 있다. 생각보다는 가시와가 라인을 높여서 승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최근에는 도쿄 상대로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